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AI 교과서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이른바 수포자, 영포자 없는 학생 맞춤 교육을 하겠다며 교육부가 내년부터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수업에 도입합니다. 내년 도입할 예정인 AI 교과서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살핀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년 3월 도입하는 인공지능 교과서 76종이 확정됐습니다. 일반 서책 교과서처럼 학교별로 선택해 내년 1학기부터 수업에 활용됩니다. 하지만 AI 교과서는 도입되기도 전에 교과서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AI 교과서 지위를 교육 자료로 낮추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도입 계획은 사실상 무산됩니다. 앞으로의 AI 교과서 도입 과정과 교과서로서의 지위 박탈 가능성을 다뤘는데요. AI 교과서에 대한 정부와 야당의 입장을 전한 보도였는데 AI 교과서 도입의 목적은 알렸지만 AI 교과서 자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궁금증에 응답하지 못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AI 교과서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AI 교과서는 내년 기준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등 3개 교과에 처음 적용될 전망입니다. 당초 적용 예정이었던 국어는 초중고 전 학년에서 도입이 보류됐는데요. 영어 교과서들은 대체로 말하기에 AI 기능을 사용합니다. 화면에 띄워진 문장을 소리 내어 읽으면 AI가 음성을 인식해 발음, 강세와 리듬 등을 분석한 결과를 화면에 띄워주는 방식인데요. 수학 교과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이미 배운 단원, 보충이 필요한 단원 등 개인 학습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틀린 문제를 토대로 AI가 학습자 수준을 분석해 학습이 더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거나 비슷한 문제 등을 풀게 한다는 방식인데요. 수업 중 궁금한 게 생기면 화면 우측에 있는 챗봇을 열어 AI에게 실시간으로 질문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사를 대상으로도 여러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출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학업 성취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 학생이 숙제를 냈는지 안 냈는지, 선생님이 낸 시험을 쳤는지 안 쳤는지 등 학습 진행 상황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AI 교과서는 학습 과정이 지루하지 않도록 게임 등을 활용해 문제를 풀게 하는 기능도 갖춘 게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블랙 아이스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최근 많은 눈이 내린 수도권 일대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최근 눈이 오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생긴 블랙 아이스로 인해 일어난 사고에 대해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새벽에 왕복 4차선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집니다. 뒤따라가던 차량은 아예 한 바퀴를 돌고 맙니다. 이렇게 차량 10여 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한 명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블랙 아이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YTN과 전문기관의 실험 결과 블랙 아이스 구간에서는 제동 거리가 일반 도로의 배가 넘게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의견과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블랙 아이스 구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알리기도 했는데요. 블랙 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 상황 보도에서 연쇄 추돌하는 장면을 통해 위험성이 더욱 와닿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했다면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시청자가 알아두면 좋은 블랙 아이스 대처법을 정리해봤습니다. 블랙 아이스란 낮 동안 내린 눈이나 비가
아스팔트 도로 틈새에 스며들었다가 밤새 도로의 기름 먼지 등과 섞여 도로 위에 얇게 얼어붙은 것을 뜻합니다. 얼음이 얇고 투명하다 보니 육안으로는 아스팔트의 검은색과 잘 식별이 되지 않는데요. 블랙 아이스란 이름이 붙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은 블랙 아이스 대처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이어 상태 등 차량 수시 점검. 두 번째,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 운행. 세 번째, 급가속, 급제동을 피하고 부드럽게 핸들과 페달 조작. 네 번째, 코너를 돌 때는 브레이크로 천천히 속도를 조절하는 것 등인데요. 만약 블랙 아이스 구간에서 이미 차가 미끄러지고 있다면 핸들을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꺾어야 합니다. 이때 미끄러지는 방향은 차량의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뒷부분이 오른쪽으로 쏠리고 있으면 핸들을 시계 방향으로, 뒷부분이 왼쪽으로 쏠리고 있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합니다. 시속 30km가 넘으면 핸들을 제대로 꺾어도 방향 전환이 힘들어지는데요. 그렇다고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관성에 의해 차가 더 밀리기 때문에 속도를 천천히 줄이면서 핸들을 옳은 방향으로 조작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허위 영상물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이 올해만 500건 넘게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우리 생활 깊숙이 퍼지며 딥페이크 성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SNS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공유하며 사회적 문제가 됐고 교육부도 부랴부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까지 확인해보니 초중고등학교에서만 피해 학생이 900명을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허위 영상물 제작과 유포가 청소년들에게 범죄가 아닌 놀이로 인식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과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로 청소년들의 인식 문제를 짚으며 예방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는데요.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인 학교 상황을 다루었는데 보도 중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관련 기관의 예방 교육 사례를 제시했다면 더 설득력 있는 보도가 되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욱 풍성한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사례를 살펴봅니다. 지난 9월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딥페이크 활용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미디어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전국 초중고 100개 교에서 운영 중인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에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교육은 딥페이크 기술의 이해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범죄 유행, 이에 대한 대응 방법,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 등의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 아동 청소년이라는 점에 주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지자체 최초로 24시간 삭제 지원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또한 피해 사실 노출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위한 익명 상담 창구도 긴급하게 신설했습니다. 이외에도 강원경찰청은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 청소년 관련 신종 범죄 발생 시에는 교육청과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전파해 범죄 확산을 막는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